반갑습니다. 국고처 사부 송관종입니다. 시장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어떤 험한 시장 속에서도 멋진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을 앞서가는 투자 전략 송견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처서가 시작이 됩니다. 처서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처서, 더위가 멈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가을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마 여행이 많죠. 일단 추수를 하게 되고 추수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또 애들 가을 운동에도 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 단풍이 물든 거리를 또 걷고 이런 여러 가지 테마 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자, 제가 최근에 더운 여름에는 뭘 사야 되느냐? 반바지를 사야 된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반바지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지난주에는 무더위가 좀 완화됐어요. 비가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바지를 사야 된다. 그것도 고급 반바지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때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위가 멈추는 다음 주에는 이제 처서가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이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바지는 끝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최근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더위를 덜 타게 되죠. 그러나 조금만 덥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위를 또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윤달이고 작년에도 보면 추석 때까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바지는 계속 추석 때까지는 봐야 된다. 다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을 추격하지 말고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로 공략하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는 마운자로가 출시가 되죠. 그럼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공략해야 될지 아니면 지난번에 위고비 때보다는 그닥 좋지는 않았어. 그래서 제한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국의 정상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부분 그리고 수혜주, 막구 전략과 수혜주 피해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다뤄질 의제가 무엇이고 시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최근에 이제 그 같은 원전주라고 하더라도 미리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또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미러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뭐 합의는 특별하게 합의문이나 이런 긍정적인 결과는 도출해내지 못했지만 생산적이었다. 조금 전에 이제 검색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아니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 경협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다음 주 어떤 테마주들의 공략 포인트에 아주 기민하게 쓸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딱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요걸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여우 없는 고래,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대빵이라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고 스몰캡들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나 또 저도 직접 이제 공략을 해드렸어요. 월요일 날 이 바닥에서. 그래서 저는 두 번 정도를 해드렸는데 SK 하이닉스나 요게 지난번에 저 바닥 한 18만 원대에서 한번 해드렸고 또 여기서도 해드렸는데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골드만삭스처럼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는 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3개월은 아닐 것 같다. 대신 이게 진바닥일지 아니면 또 조정을 받을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60일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은 저거로 나올 테니까 일단 공략을 해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일단 저점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얘가 세게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적당하게 올라갈지 요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중반에도 못 치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약간 또 어영부영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중요한 건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21선 한번 눌러준다면 갈 수 있다. 그러면 수급선 60선과 20선 생명선이 수렴이 됐다.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단기 이평선들을 수렴시킨다. 그러면 다음 방향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나 저도 이제 공략을 해드렸는데 잘 됐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2차 전지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등 따먹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를 말씀드렸고 대형주를 먼저 하자. 그다음 순환매가 도는데 이러한 종목이 좋겠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코스모화학이나 LNF나 중앙첨단 소재나 또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따라가는 것은 늦다. 앞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보시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공략을 할 때 약간 떠 있는 종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21선 위에서 이 단기 평선을 수렴시키고 5일선 위에서 공략을 한다면 거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EV 첨단 소재를 공략해 드렸고 또 상기 에너지 솔루션 이런 이제 저는 화끈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당일날 뭐 20% 상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2차 전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어떤 그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빛낼 테마주는 우리 이정우 캐스터 분의 그 설명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은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해줄 국고처 2024 연간 베스트, 4월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 가지 투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도 종목 상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투자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이어지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핵심 수혜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내일 오전 11시에도 같은 주제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투자에 유익한 정보들 가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을 수놓을 테마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 만날까요? 숨겨진 진실과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시바나 실용 공급망 그리고 동맹의 어떤 빅피처를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은 뭐 우리 동맹이잖아요. 미국의 어떤 가장 큰 동맹, 일본 그리고 우리인데 가장 중요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홀대를 하고 있는 거죠. 관세를 15% 정도 매기고 또 주한미군 주둔비도 좀 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좀 약간 서운한 그런 나라끼리 이제 서로 동맹을 좀 맺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특히 이제 광복 80주년, 수교 60주년을 만든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공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래서 한일 협력을 좀 강화해 보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소부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어떤 수출을 통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이 좀 어려웠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서로 협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꼭 미국하고만 잘할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잘하자. 사실 이제 어떤 퇴직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항상 퇴직을 하거나 군에 전역을 앞두고 있으면
홀대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 이거죠. 자, 그랬을 때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갑니다. 내가 너 잘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 못되게 할 수는 있다. 거의 이구동성으로 우스갯소리로 술 한잔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미국과 한국 또 한국과 일본 이런 관계보다는 한일 관계에서는 서로 괴롭게 하면 경제에 좀 타격을 입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급변하는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는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구구보다는 약간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그런 이시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증시를 끌어올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런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일단 반도체 소부장의 협력은 좀 증가할 수 있고, 또 수소나 금융 쪽의 어떤 협력, 그리고 어떤 수출 규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럼 수출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좀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고, 반도체 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한미일 삼각구도로 노릴 수 있다. 그러면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만나기 전에 일본을 좀 만나는데, 요건 이제 종목에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한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좀 더 미국과 잘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공급망에 타격을 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대중 견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고, 또 미국과의 전략적인 협상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보는 이런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선택하다. 그럼 이제 서로 이웃 나라가 서로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경제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이 메인이 되겠죠. 우리 증시에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증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은 그동안 빠지지 않고 21선 위에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이에요. 자, 우리 시장이 이제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조정을 받았습니까? 양도세 문제 때문에 50억으로 다시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웬걸 우리는 기존 입장대로 가겠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5,000포인트 갈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기법 강의할 때 3,000포인트 가면 같이 진행하면서 뭐 몸빼바지 입고 뭐 인증사진 찍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게 4월달,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전에 3,200 뭐 이렇게 올라오고, 조금 연말에 분위기 달궈지면 3,500, 4,000까지도 넘볼 수 있고, 저는 5,000포인트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차를 두면서. 그래서 시장은 어떤 시장이 크게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일단 우려감이 좀 적어지겠죠. 지금 우리 증시는 또 우리 경제는 중국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잖아요. 밀접한데 우리가 그래서 중국하고는 약간 좀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러나 미국은 요걸 못마땅하죠. 왜냐하면 한 하늘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왕인데 자꾸 중국이 이제 우리를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명분은 여러 가지로 뭐 대중 압박 전략을 하지만 실상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테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와 챗 회동을 하게 되는데 4대 그룹 총수가 총 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의제가 다뤄질 거냐? 주로 보면 대중국 압박 전략에서 가장 필요한 게 조선 이쪽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군력이 강해지게 되면 나중에 전투에서 상당히 좀 이롭게 되죠. 근데 중국은 규모면에서는 이미 미국을 넘어섰고,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도 거의 미국을 따라잡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 문제도 있거니와 해서 조선 쪽을 드랍을 걸 것이다. 그래서 1,500달러 조선 전용 펀드를 만들고, 또 다른 쪽으로 뭐 반도체나 원전 기타 해서 뭐 2천억 달러 투자해서 이제 관세 15% 빅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 관련 의제가 좀 다뤄지겠죠. 그래서 조선주를 좀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 안보 청구서도 내밀겠죠. 주한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너무 싸다. 이것 좀 올려라. 이런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전 기본적인 건데 사드 그룹 총수가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 산업은 어떻게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관세 적게 두들겨 맞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 공장 세운 것도 한계가 있겠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구글의 지도 반출 요것과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요건 이제 AR, VR 관련주들이 가격에 움직였었는데 뭐 시장에서 세게 치고 올라가질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알래스카 LNG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겠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근데 여기서 기존에 잘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잘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의 첨단 산업,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주 굵기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테미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도 좀 도와다오, 이런 이야기도 실무선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선, 원전,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고, 또 더불어서 뭐 AR이나 VR 이런 종목도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조선주들은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오션이 좋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그 설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도 약간 떠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저는 요 바닥권에서 해드려서 치고 올라왔는데, 최근에 과거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 여기서 지금 단기 평선을 수렴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다음 주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HD 현대중공업 수주잔고 글로벌 1위죠. 그래서 MRO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덩달아서 현대마린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안정적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주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니까요. 자, 그리고 현대임스는 친환경 선박 전장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데, 이 기업은 그것 외에도 M&A 재료가 있죠. 그래서 인수합병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움직인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관련으로 엮이는 NK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이 NK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승같이 선체 블록을 제작하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재료지만 순환매가 나오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다. 근데 그중에서 발굴의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 HJ중공업. HJ중공업은 지난번에 이제 LNG 선도 수주를 했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재료보다는 과연 빅머니가 어떤 종목을 날릴 것이냐, 그걸 감지해내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할 일이고, 그걸 상승 초기에서 들어갈 일이죠. 근데 저는 딱 요때,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해드렸는데 한 10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주식을 공략할 때 장기 이평선, 120선, 요게 이제 대세 상승의 잣대예요. 그리고 20선, 생명선, 그리고 수급선, 60선, 요게 다 수렴이 되어야만 치고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이평선들이 직결이 된 거,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직결이 됐는데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조를 때, 이때가 매수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새내기주들, 항상 어떤 테마가 시작이 될 때 새내기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래서 대한조선도 눌림목에서 공략해 드렸고, 뭐 상한가 바로 치고 그 다음날 급등했는데, 상한가를 치면 꼭 그 다음날은 매도를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현대임스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국고처를 통해서 해드렸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그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조선주들은 좋아, 알았어.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탄력이 약간 둔화됐고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탄력이 둔화될 때 하죠. 근데 삼성전자 왜 잘 못 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호재거리도 있지만 수급적인 부담이죠. 많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죠.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구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SK 하이닉스가 안 가? 2026년도에 HBM의 절대 강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금 70%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미 반도체 요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움직이면 관계사 HP, SP가 움직이는데 얘가 잘 갈 때는 얘가 못 가고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중착 장비 업체, 뭐 유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 수혜주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YC 종목이나 또는 뭐 ISC 이런 종목들은 상승 초기에 있고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보이겠죠. 근데 저는 뜬금없이 또 SK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또 해드렸는데 적절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바닥권에서 해드렸는데 근데 21선 위로 소폭 눌림목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근데 빨리 안 가고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비중 조절을 해야죠. 주식은 100%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100%를 노리지만 100%는 없다. 다만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들어가서 잘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갈 자리에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올라가면 홀딩, 여의치 않다 그러면 비중 조절. 요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쪽은 없을까요? 원전 쪽을 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전의 4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한국, 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요건데 원전은 어떤 게 있어요? 다른 재생에너지보다는 위험성이 있죠. 원전 폭발에 대한 위험성. 일본의 사태나 또 체르노빌 사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악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스톡스넥이라는 우원 바이러스를 원전 시설에 살포해서 상당히 좀 이란의 시설이 파괴가 됐었죠. 자, 그런 것처럼 원전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전 세계 1위를 유지하려면 원전을 통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원전을 많이 폐기를 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쪽을 좀 살려야 돼요. 지금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한테 손잡고 같이 가자. 왜냐하면 중동이나 또는 유럽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근데 러시아나 중국이 요 원전을 심어 놓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전 지어줄게. 지어주고 나서 이제 핵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스몰모듈 원전을 채택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핵이 갖고 싶은데 핵을 가질 수 없는 스몰모듈 원전을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저 중국하고 약간 좀 붙었죠. 그러면서 중국한테 우리 원유 살 때는 달러만 결제를 하는데 위안화도 결제해요. 그래서 페트로 위안화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근데 우리 정부는 원전보다는 태양광이나 풍력, 특히 태양광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약간의 핀트가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원전에 대한 선진 기술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좀 더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 기술이 가장 유망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이제 연평균 한 10% 상승하니까. 자, 그리고 뭐 체코, 폴란드 공동 원전 수주 이런 기대감도 있거니와 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우리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 대신 미국이 협상용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도입을 많이 하는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죠. 만약에 그런 관련 의지가 다뤄지게 된다면 기존에 잘 올라갔던 동양철강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겠지만 이번에는 한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물론 한택이 뭐 꼭 원전 관련주는 아니고 저 알래스카 LNG 관련주만 아니죠. 다른 또 원전이나 뭐 기타로도 엮이는데
아무튼 한택이나 네스텔,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는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참여를 하려면 다소나마 참여할 수 있겠다. 지난번에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너무 저자세했지 않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뤄질 수 있겠고 저는 이제 한택이 약간은 시차를 두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 며칠간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짱대 양봉 후에는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나오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을 바닥권에서 뭐 매매를 많이 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저런 종목도 중요하지만 남북 경협주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가장 노리는 게 뭘까요 지금? 노벨 평화상. 오바마도 받았는데 나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걸 하게 되면 삼선을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노릴 것이다.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노르웨이 갔을 때 노벨상 조건이 어떻게 되지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게 우크라이나가 잘 해결이 된다면 이쪽 대북 쪽으로 넘어오겠죠. 근데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뭐 경축사를 통해서 뭐 특별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최근에 북한이 약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은 만약에 긍정적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이번에 그 푸틴과의 회담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뉴스에 의하면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결국 남북 경협이나 이런 걸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회담을 앞두고 약간 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개성공단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종목들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이 아마 잘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가겠죠.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양봉 하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눌림목을 줬습니다. 치고 올라간다면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주로 해라. 그래서 요건 이제 100%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개성공단 모멘텀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대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이 중요하죠. 바로 양봉을 뽑아 올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숨고르기도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디에프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정배열 초입에서만 노린다면 물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적어도 상승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선 위에서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625 기법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잊지 말자 625. 6.25의 만행을 잊지 말자.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다.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선 위에서 공략하면 몸통을 조릴 때 공략하면 거의 확률이 아주 높다. 저도 인디에프를 이번 주에 해드렸는데 짱대 양봉 뽑아 올렸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 나오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겠죠. 아니면 바로 때려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잘 하지는 않는데 주로 이런 조리를 노리는데 이런 자리는 거래가 없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일단 이 장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짱대 양봉이 형성이 되는 종목은 뭐 작게는 하루 이틀 좀 길게는 한 10일 정도 지나면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기둥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오죠. 요건 이제 바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당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 한 27% 이렇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하면 재미있겠죠. 그래서 요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해서 만약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는 한미 정상에서 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못 비춰준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죠. 또 전승절에 우리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답으로 APEC 회담에서 또 시진핑이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긍정적이다 그러면 대북주들이 움직이면서 될 것이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든 푸틴과의 회담이든, 그리고 이게 좀 미흡하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주들의 수급을 자극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왜 꿈꿀까? 3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 회담이 집중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검색해봐도 방송 전에 회담은 끝났고 대신 어떤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했겠죠. 다만 이제 생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스처가 중요하겠죠. 어떤 젤렌스키와 또 다른 어떤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진행이 되거나 하면 또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건 이제 어차피 월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 그건 그동안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회담이 성공적이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일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어느 정도는 일부 종목은 영향을 좀 미치겠죠. 전진건설 로봇, SR17덱이나 현대에버다임, 한미글로벌, TYM.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이 요즘에 이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어떤 남북 경협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주 초에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주 중반에는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테마주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최근에 힘이 좀 떨어지긴 했죠. 이구비 때하고는 약간 다르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꾸 잊어버리는데 무료 공개 방송은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한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방송을 하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D&D 파마텍이 뭐 한 15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에 이 펩트론은 몇 번 해드렸는데 바닥에서부터는 1000%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 추류제들이 강하게 올라가면 조금 세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양세에서도 수익을 멋지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알테오젠 이런 건 지속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이 1100% 넘어섰고 실제로 바닥에서 4만 원대에서 제가 TV나 또 리포팅이나 이런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음 주에 제가 바이오를 좀 이야기를 안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20하고 60하고 수렴이 되는 과정이죠. 다음 주에는 20선을 돌파하고 45만 원에 안착을 해야만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근데 1000% 됐는데 뭐 좀 눌림목을 준다고 해서 서운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주도적인 게 ABL 바이오인데 요즘에 플랫폼 관련주들이 관세 우려가면서 자유롭죠. 그래서 지난번에 급등이 나와서 한 460% 올라갔다 눌려져서 좀 서운했을 텐데 기간 조정을 받고 또 단기 평선을 수렴시키니까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번에 요 95,000원대 정고점 매물을 소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면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ABL 바이오가 끌어주고 또 알테오젠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제 움직임 속에서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정별 초입에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치고 올라가면 좋겠고,
인디에프나 이런 것들 하시면 좋겠죠. 남북 경협주도 한 수요일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번창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는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짱대 항목을 하나씩 뽑아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도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재정비를 거쳐야 되니까 한 주 중반 이후에 한번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저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상기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해드렸고, 항상 아침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난티나 이런 종목은 다음 주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니면 이제 눌림목 공략은 오전에 이렇게 눌러줄 때 공략하면 단기적으로 한 뭐 15, 18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IT캠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주에 해드렸는데, 가장 안전한 기법이 뭔지 아세요? 쭉 20선이 한 달 정도 하락을 해서 이렇게 단기 평선을 다 직결시키고 올라가면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그린생명과학을 해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도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여기 흘러내린 고점 있죠.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매도 사인을 내드렸는데, 이런 흐름.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눌림목에서 사자. 9시 3분, 6분, 7분. 슈팅이 나오면 상한가 못 들어가면 10시 이내에는 팔아주면, 한 당일날 돈 1,000만 원에서 한 25% 이렇게 먹으면 또 재미있는 짜릿한 단기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JST나 이런 거까지 해드렸는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선주나 저런 종목들도 잘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릭스처럼 상승 초기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걸 해드렸는데, 좀 방송이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이 테마들 중에서 시장에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콕콕 찍어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